이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김영란법을 얘기를 하면서요, 케이스들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해드립니다. 왜 케이스를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느냐? 공기업 케이스들도 많이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영업 조직의 확률이 되게 높고 영업을 못하면 어차피 조직이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영업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어디까지가 청탁이고 어디까지가 부탁이고 어디까지 우리가 허용이 가능한지를 알아야 앞으로 우리가 이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청탁, 부정청탁과 그리고 금품수 이 두 가지로 할 건데 시간이 아마 많지 않은 관계로 지금 1시간 정도 남은 관계로 이 두 가지 중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영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좀 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들이 뭐 하는 것들도 다 얘기를 하겠지만 아마 금품수 쪽에 좀 이야기를 좀 많이 이야기를 할 거고요. 청탁은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대상자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금품수 이 두 가지 축으로 되어 있고요. 부정청탁은 삼출직 공직자와 정당 시민단체 예외라고 되어 있고 이런 것도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 대부분 공직자나 이제 일반 대기업의 확률이 높습니다. 금품수수는 누구나 다 예외가 없이 모두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포함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앞으로 만나는 공무원, 공직자, 혹시 공공기관, 공사의 사람들이 있으면 그 누구도 김영란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김영란법 법이 내에서만 비즈니스 하시면 그들도 편하게 생각할 거고 우리도 편하게 될 거예요. 온전하게 공정하게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김영란법 적용 대상 확인 한번 해볼게요. 사립 취업 계약직 교사 OX 포함이다 아니다. OX 오 감사합니다. 5입니다. 사립 포함되고요. 유치원 포함되고요. 계약직 포함되고요. 교사 포함됩니다. 사립이든 국립이든 그 학교 법인은 학교나 그 교육 법인은요 대부분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돼요.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포함됩니다. 전 사실 그 대학원이나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5만원 이상 아니어도 되니까. 교사 포함됩니다. 이 교사가 포함된 이유 뭔지 아시죠? 촌지, 스승의 날. 자, IT진흥원 산하협회와 거래하는 중소기업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OX. X. 정답은 X입니다. 법 적용의 완벽한 대상자, 즉 무엇이든지 이 법안에서만 행동해야 되는 사람들은요. 공무원 등이라고 해서 공무원을 포함해서 공무원 와이프, 임직원, 공공기관 이런 데거든요. 근데 IT진흥원의 산하협회는 유관기관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거기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이 법의 적용을 받아요? 이 사람들이 법의 적용을 받을 때는 직접적인 직무관계자, 거래를 계약을 해서 공공기관의 직원하고 직접 거래를 해서 계속 거래를 하는 직원들 중에서 청탁을 부정청탁을 해서 그거를 성공시킨 사람들은 법에 적용이 돼요. 거래를 하는 사람들도 이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돈을 주거나 밥을 사거나 아예 안 되게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직무관계 거래일 사람 거래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조금 더 이 이야기를 더 잘 보셔야 될 거예요. 중소기업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개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 법 자체는요 개인이 책임지는 법입니다. 지방 중소도시의 환경 관련 잡지 OX 오. 모든 언론사 포함되죠? 언론사에서 무슨 직업, 무슨 직무를 맡든 상관없어요. 기자, 행정직 다 포함이고요. 혹시라도 우리 회사에 출판이 있으면 거기도 포함됩니다.
요 아리랑 TV도 포함돼요. 보건소 의사 포함돼야 안 돼요? 제가 군인입니다. 5. 우리 기관 비상임 비상 우리 없죠? 비상임 비상가 있다면 포함됩니다. 상임 비상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산하진흥원이라든지 협회라든지 아니면 그 공공기관에 비상임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는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통 어떻게 처리하느냐, 김영란법에 이제 저촉이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 활동을 제대로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비상임 이사를 내려놓겠죠. 우리 기관 청소 계약직 OX. 우리 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사 이야기고요. 공공기관의 청소 계약직 포함일까요, 아닐까요? 때에 따라 다릅니다. 청소 용역업체에 포함되어 있는 계약직이면 X. 근데 직접 계약이면 O. 견인업체 직원 OX. 정답은 O입니다. 견인업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공기관에 그 밑에 직원이 들어가서 그 공사의 내부에서 근무를 하면서 공사에서 주는 업무의 권한을 갖고 있고 책임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 회사에 그렇게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있다면 그들도 김영란법에 해당이 됩니다. 견인업체 직원, 공공기관의 업무와 책무를 위임받아서 그만한 권리와 책임을 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 견인업체, 청소업체 뿐만 아니라 또 있습니다. 유관기관에 파견된 외국인, 공공기관에 파견이 나와서 근무하는 외국인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됩니다. 이제는 국적에 상관없이 업무를 위임받아서 한다면 모두 포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용 대상을 보면요.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유관단체 모든 공공기관이 포함되고요. 사립학교를 포함해서 가까운 학교 보면 언론사 포함되는데요. 병원 포함돼야 안 돼요. 병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부탁을 하면 안 되냐면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런 부탁하면 안 돼요. 처제가 유치원 교사고 같은 동네에 사는데 내 딸내미가 거기를 유치원을 가야 돼요. 근데 뺑뺑이를 돌려서 당첨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 유치원 교사한테 얘기합니다. 야, 네 조카잖아. 넣어줘. 이거 청탁일까요, 아닐까요? 그렇게 해서 넣어주면 부정청탁 방지법에 걸립니다. 교수님 성적 좀 잘 주시면 안 돼요? 성적이 C뿔인데 B뿔로 올려달래요. 바뀌지 않는데 그런 것들 다 부정청탁입니다. 병원 가가지고요. 우리 엄마가 지금 지금 수술하셔야 되는데 병실 좀 빼줘. 병실이 순서대로 밀려있잖아요. 근데 빼줬어요. 그건 청탁일까요, 아닐까요? 부정청탁입니다. 다 김영란법에 걸립니다. 적용 대상자, 여기에 근무하는 모든 장과 임직원들은 모두 포함되고요. 그들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혹시라도 이런 사람들이니까 되게 범위가 넓어져요. 혹시라도 내 남편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나 공사에 다녀요. 공단에 다녀요. 그럼 나도 조심해야 돼요. 혹시라도. 각 공무수행사인이라고 해서 아까 견인업체 있죠?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 즉 누구도 있냐면 연구원을 위탁받아가지고 심사하는 사람들, 교수들 있죠? 아니면 일반 그 전문위원들, 이 사람들도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 포함되느냐?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하는 자도 포함돼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영업을 하는데 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났어요? 그럼 무조건 법적인 처벌로 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영업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직자 등이란 근로계약의 형태나 수행 직무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되고요. 임원, 감사나 이사나 상임, 비상임 모두 포함됩니다.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 사무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 이거는 금품수수 쪽에서 얘기 좀 많이 할 거고요. 먼저 부정 청탁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